보험이 있어도 나오는 복잡한 미국 병원 청구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앞으로 딱 5분 제가 집중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개인별 맞춤 플랜 선정에서부터 전직 메디컬 빌러였던 저의 장점을 되살려 어머님 아버님들의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병원 청구서 문제까지도 편안한 메디케어 에이전트 강미란입니다. 혹시 최근에 어머님 아버님께서 병원을 퇴원하셨거나 아니면 의사선생님 진료를 마친 상태세요? 네, 만약 메디케어 서플리멘털 플랜 F나 G 같은 혜택이 없었다면 아마 곧 많은 의료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라올 겁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즉시 지불하지 마세요. 지불하시기 전에 몇 가지 단계를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부 청구서를 요청하시고 그 비용을 비교해서 어머님 아버님의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을 해보는 단계를 꼭 고려해 보세요. 메디컬비를 잘 이해하는 에이전트는 현재 어느 단계이고 무엇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병원 측에 다시 제대로 보험사에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등등을 많이 고려해보고 그러한 활동을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어떠한 분야이든 사람이건 컴퓨터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한 번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 청구서에 빈번한 실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복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 그리고 또 받지 않은 그러한 서비스나 약물에 대해서 청구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아직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그러한 청구서를 어머님 아버님이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료 청구서는 어머님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보험사가 청구서를 받았고 처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그 후에도 비용이 너무 불합리적으로 높아 보인다? 그냥 코페이나 이런 게 아닌 것 같다? 그러한 느낌이 드시면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세부 청구서를 못 받으셨다면 세부 청구서를 요청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세부 청구서를 받기 전에 요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요청하면 병원 측에서는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같은 것을 예약하기 전에 먼저 예상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요청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 병원 청구서를 실제로 받아보았을 때 정확하게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름, 주소, 그리고 명세서 날짜, 그쪽에서 청구서를 만든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공자. 이건 실제 사례로 A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큰 하스피럴에도 소속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개인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하스피럴 의사 선생님 연합에서 청구서가 온 경우에 이게 오피스 방문에 대한 건지 아니면 며칠 전 이용한 하스피럴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러한 청구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청구서에서 있는 제공자 혹은 시설의 이름 또는 의료 실무가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이름이 표시된 경우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고 해당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어카운트 넘버. 이 어카운트 넘버는 그 각각의 어머님 아버님의 클레임마다 주어진 그 일렬 넘버예요. 그래서 만약에 청구서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 이 번호 어카운트 넘버를 말을 하면은 바로 어머님 아버님의 그 케이스로 바로 그쪽에서도 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진료 일자, 정말 중요한 거죠. 여섯 번째, 서비스에 대한 설명, 즉 프로시저럴 코드라는 것과 다이어그노시스 코드로 정확히 분류가 되는 건데 어떤 서비스를 했고 그것은 어떠한 그러한 케이스였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 내부의 코드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부분에서 보험회사 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보험사에서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보셨으면 이제는 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토탈 어마운트, 전체 서비스에 대해 청구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 allowed amount는 보험회사에서 허락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adjustment, 조정을 거쳐서
인슈어런스 페이먼트,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 페이션트 페이먼트, 환자가 선생님 보러 가셨을 때 코페이를 내셨을 수도 있고 디덕터블을 먼저 조금 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 밸런스, 그리고 페이션트 리스폰시빌리티, 이 부분이 실제 지금 더 내셔야 되는 부분으로 결론이 나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보시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에이전트가 어머님 아버님께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면은 편하실 거고, 아니면 직접 병원에 문의를 하시고 리뷰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의 노력이 더 필요하시겠죠.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개인별 맞춤 플랜 선정에서부터 전직 메디컬 빌러였던 저의 장점을 되살려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병원 청구서 문제까지도 편안한 메디케어 에이전트 강미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케어 궁금하시죠? 메디케어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 나에겐 어떤 플랜이 맞는지, 모든 솔루션을 유저지 65세 이상 시니어분들과 저 에이전트 강미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